네, 서울성북갑의 김영배입니다. 저는 요즘 우리나라를 보고 있으면은 87년도 직선제 개헌을 포함한 헌정체제를 만들고 나서 35년 지났는데, 정말 심각한 헌정체제 위기다. 이 제왕적 대통령제를 넘어서서 황제 대통령제 시대가 왔고, 사실상 왕이 지배하는 나라가 1인 지배 나라가 된 거 아니냐, 이런 우려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견제와 균형의 원리는 사라지고 사법부도 독립성이 심각하게 위협을 받고 있을 뿐만 아니고 국회는 무시당하기 일쑤고 검찰 독재가 도를 넘어도 한참 넘었다. 이런 국민적 우려가 심각합니다. 지금이야말로 대법원의 역할이 저는 사법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처장님, 그 법무부의 대법원장 관련된 후보자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신 바가 있습니까? 인사정보관리단 요청에 의해서 없습니다. 이력서, 재산공개 확인서, 세금 납부 확인서 이런 거 보내신 저희들은 없는 걸로 없습니까? 알고 있어요. 확실히 없습니까? 지금 없습니다. 그러면은 대통령실에는 보낸 적이 있습니까?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아까 행안위에서 뭐 하나 나왔는데 만약에 대법원장과 대법관의 인사검증을 법무부에서 한다면 이거는 헌법상 사법권 독립의 원칙 위배다라고 하는 보고서가 국회 법제실에서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확인해 보는 겁니다. 대법관 때도 그러면 오석준, 서경환, 권영준 이 세 분 추천 과정에서도 법무부나 대통령실에서 요청이 없었습니까? 없었고요. 그 의원님 잠깐 말씀드리자면 대법관의 경우 예, 없었다면 됐습니다. 그러면 행정차장님께 한번 여쭤보죠.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 부위원장이신데 법관이 재산 등록 의무를 불이행하고 누락할 경우에 어떤 징계를 내리고 있습니까? 사실은 이제 그 기준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알고 있지 못한 게 지난 5년간 과태료 징계 의결 0건, 경고 시정 등의 가벼운 징계가 0.2%예요. 사실상 업무를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였던 분이 비상장 주식에 대해서 몰랐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법이 바뀌고 나서도 몰랐다는 거 했잖아요. 예. 이거는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직무유기한 거 아닙니까? 사실 이제 공직자윤리위원회 제가 부위원장으로 돼 있긴 합니다만 이게 비상설위원회라 가지고 1년에 한 두 번 정도 분기에 1회를 회의를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저도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 해봤습니다. 예, 저도 비정기적이라 하더라도 정기적으로 회의를 합니다. 이건 직무유기에 해당해요. 그리고 이거는 법관들의 전수조사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저는 봅니다. 전수조사 하실 용의가 있습니까? 저건 윤리감사관실하고 협의해서 사실은 필요성을 이거는 저도 전수조사를 해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봅니다. 대법원장 후보자가 이 자신의 가족과 재산과 관련돼서 문제가 생겨서 낙마를 했어요. 이거 심지어는 수사 대상이다 이런 이야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책임을 져야 된다고 봐요. 그리고 개선 방안에 대해서 본 의원한테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개선 방안을 검토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이제 처장님께 다시 한번 여쭙습니다. 이 대법관 지난번에 추천할 때 그랬는데요. 이제 이 8명을 추천을 하고 나니까 대통령실에서 23년도 6월 1일 날, 5월 30일 날 8명 추천하고 났더니 6월 1일 날 TV조선 단독으로 해가지고 특정 성향 인사들이 제청될 경우에 거부권 행사를 검토 중이다는 보도 보셨죠? 네, 보도 봤습니다. 이게 사실입니까? 저는 확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그리고 나서 6월 9일 날 김명수 대법원장께서 서경환, 권영준 두 분을 지명을 하셨는데 이게 후보자가 바뀌었다 이런 그 당시에 평가들이 나왔었거든요. 만약에 이 과정이 어느 정도 사실이라고 한다면 이거는 심각한 헌정질서문란인데다가 이거를 그 추천위원회에 법무부 장관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대통령실에서 당연히 알 수 있는 구조거든요. 8명에 대해서 사전에 어떻게 준비됐는지를 아는 구조이기 때문에 특정 인사들을 할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그 당시 심증이 있었다는 뜻이고 이거는 견제와 균형의 삼권 분립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대통령실의 독단적 행태 아닙니까? 이건 헌정질서 문란이라고 볼 수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제가 그 전임 대법원장님의 그 부분 제청 과정을 지켜보았던 저로서는 그 보도 내용과 부합하지 않다. 사실이 아니라고 본다 그 말씀인 그 건가요? 상관을 없이. 그런데 네. 누가 보더라도 대통령실이 이런 보도를 했다고 TV조선 등 다른 언론들도 많이 났습니다. 언론이 우리나라 언론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 사실에 부합하지 않으면 확인 과정을 거쳐요. 이거는 대통령실에 무슨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많은 보도가 나왔던 겁니다. 즉 대통령실이 자기 입맛에 맞지 않는 대법관을 임명하는 것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대법원에게 협박했다. 헌정질서를 문란하는 행위를 했다는 심증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게 왜 문제냐면은 윤석열 정부 임기 내에 현재 새로 되신 대법관 3분 빼고 지금 처장님 포함해서 아까 대행 포함해서 전원이 다 교체됩니다. 앞으로도 대통령실이 마음만 먹으면은 이런 형식 내지는 다른 형식으로라도 개입을 통해서 대법관을 본인들의 입맛에 맞는 사람을 고르려고 할 것이다. 즉 삼권 분립은 완전히 무너지고 사법부의 독립은 완전히 어디로 가고 1인 독재, 윤석열 정부 독재 체제가 들어설지 모른다. 민주공화국이 무너질 것이다. 이런 우려가 나올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미국은 보니까 대통령이 제청하고 상원이 인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처음에 내각에서 임명하지만 10년마다 한 번씩 국민투표를 거쳐요. 대법관에 대해서. 그래서 다수가 파면을 찬성하면 파면됩니다. 그리고 독일은 의회에서 선출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차제에 35년대 현재 헌정체제를 좀 이제 점검해서 대법원이 TF를 꾸려서 대통령제 하에서 정말 제대로 된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구현할 수 있는 그런 대법원 구성 시스템 그리고 법관 독립을 강화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 필요하다면 개헌의 내용까지도 포함하는 내용을 저는 대법원 스스로라도 만들어서 국회로 제안해 주시는 게 좋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안을 드리면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하지 마십시오. 정리하십시오. 제안을 드리면 정리하십시오. 예, 정리하겠습니다. 질문하실 때마다 그렇게 내년 22년 5월 31일 22대 국회가 시작하는 날 지금 TF를 뿌리셔서 그때 그 의견서를 제출해 주시면 어떠냐라고 하는 제안을 드리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종전에도 아무래도 그런 거와 관련된 저희 법원 내부의 어떤 축적된 논의가 아마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정리해서 저희들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대법원장 공백 상태는 빨리 해소하는 게 맞겠죠. 당연합니다. 예, 지금 안철상 권한대행께서 퇴임을 하시고 나면 노무현 대통령 당시 문재인 대통령 비서실장의 직속 부하였던 김선수 대법관이 지금 권한대행을 하게 돼 있어요. 이 또한 정치적으로 엄청난 논란이 예상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대법관 공백은 빨리 해소되어야겠다는 게 중요하고. 자, 그리고 우리 법원행정처장님 조금 전에 김영배 의원 질의시에 네. 이사청문 자료 관련해서 답변을 하시다가 미처 못하시고 제지당했어요. 답변하시겠습니까? 그 부분은 좀 분명하게 대법관의 임명의 경우에는 대법원장의 제청과 우리 대통령의 임명 동의 요청 그리고 국회 동의를 3개 헌법기관이 관여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대법관의 임명 절차의 처음이랄까 이니셔티브랄까 그런 것들을 제청권자인 대법원장이 주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천거를 받고 천거에 동의하신 후보자들에 대한 나름 축적된 경험에 따른 검증을 하고 그런 검증 결과를 등을 모두 추천위원회에 이제 제시해서 추천을 거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법원장님하고 대법관하고는 지금 프로세스가 다르다는 말씀을 좀 계속 드리고 싶다는 말씀을 하고 싶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